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휴먼 개론이라는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는 디지털 휴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디지털 휴먼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어떤 종류로 어떻게 우리가 접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휴먼 개론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디지털 휴먼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구글에 검색을 했더니 다양한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알기 쉽게 영상 같은 경우로 좀 접해 볼게요. 자, 디지털 휴먼 활용 사례 정리가 된 유튜브도 있고요. AI로 하는 어떤 페스티벌도 있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술적인 변화, 어떤 환경적인 변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실제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인간이나 어떤 상호작용 이런 부분도 좀 다양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배웠던 제페토 뭐 이런 것들도 이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 나의 캐릭터로 존재하는 디지털 휴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전에 설명드렸던 이솔이라는 버추얼 유튜버 이런 유튜버들도 다 이제 디지털 휴먼의 종류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러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디지털 휴먼에 대해서 검색을 다시 한번 해보면 AI 스튜디오 이런 가상기술을 만드는 어떤 그런 스타트업들이 많이 실제로 이런 영상들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영상을 한번 먼저 볼게요. 네가 허성태 배우의 캐릭터를 민호한테 이렇게 묘사를 해서 내가 게임 아버지라는 캐릭터로 사실을 알게 하면 만들었죠. 너희 유진이 너희 지구상 어디서서 네 시체를 발견할 수 없을 거야. 왜? 자, 실제로 내가 이렇게 텔레비전에 활용을 하기도 씹어먹으면 합니다. 버릴 테니까. 뭐? 자, 여기도 영상이 하나 있네요. 자, 이것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가상의 얼굴을 만들고 이를 영상에 합성하는 콘텐츠 제작 스타트업입니다. 자, 보통 딥페이크 콘텐츠를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하는 일과 스타트업 회사에서 이들의 손에서 이런 만들어지고 가상 있는 캐릭터들을 콘텐츠의 많이 차이가 있다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합성된 얼굴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물인지 아니면 세상에 없는 가상의 인물인지 여부입니다. 화면 속에 등장한 캐릭터. 이 모습은 딥페이크 영상이지만 누군가의 얼굴을 다른 이의 몸에 합성한 것이 아니라 가상의 얼굴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버추얼 휴먼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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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버추얼 유튜버 루이입니다. 안녕하세요. Next to mine, we on different lines, so I 딥페이크의 정수를 보는 듯 버추얼 휴먼의 모습은
실제 어딘가에 존재하는 인물처럼 느껴지는데요. 현실이 아닌 가상의 세계에선 분명 살아 숨쉬며 네트워크를 통해 재능을 선보이는 인격이죠. 버추얼 휴먼은 딥페이크와 마찬가지로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구현됩니다. GAN을 구성하는 생성 모델과 식별 모델이 서로를 적대적 경쟁자로 인식하며 생성 모델이 제공하는 합성 이미지를 식별 모델이 가짜로 인식하지 못할 때까지 상호작용을 반복하죠.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었던 영상 같은데 버추얼 휴먼 루이도 실제 캐릭터와 정말 똑같이 생겼는데 실제 인간과 실제로 정말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상 얼굴을 활용을 했다고 하죠. 누군가의 얼굴을 붙여넣은 게 아니라 이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서 없는 얼굴을 만들어낸 그런 가상 디지털 휴먼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3D 모델링을 이제 사용하지 않고 최근 이제 딥러닝이라는 핵심 기술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이제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이제 새로운 동영상을 이제 만들어낸다면 여러 명의 인물 데이터를 학습해서 AI가 가상의 이미지를 이제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자, 비슷한 영상 몇 개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버추얼 휴먼 시대의 이터니티 제인 첫 생방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영상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인간과 정말 똑같이 생겼죠. 자, 이런 경우에도 버추얼 휴먼 우리 기술력이 어디까지 왔는지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는 그런 충분히 가상인이 괜찮은 우리가 사례가 직접 된다고 만날 생각을 수 합니다. 있는 것일까? 이야기나 나눠볼 수 있는 것일까? 궁금한 것이 정말 많죠. 뉴스라이더는 궁금하면 합니다. 저희가 사상 최초의 버추얼 휴먼 걸그룹 이터니티의 한 멤버를 역시나 사상 최초로 생방송 뉴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터니티의 제인입니다. 와, 지금 화면상으로 제 옆에 제인 보이실 겁니다. 버추얼 휴먼 가상인간 맞아요? 네. 제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무례한 질문을 했는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저희 생방송 뉴스 출연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최근에 보이는 라디오로 생방송 출연을 자, 이렇게 해보긴 실제로 했었는데 생방송에 예, 출연을 이렇게 하기도 TV 하는 이런 생방송 정도까지 출연은 기술력이 처음이에요. 발달이 됐고요. 지금 너무 신기하고 떨리는데 우리가 재밌습니다. 가장 많이 접하고 저도 있는 어떤 신기하고 콘텐츠의 떨립니다. 영역에서 가장 세계 많이 최초 활발하게 버추얼 활동을 하고 K-팝 있다고 보시면 될 걸그룹이라고 것 같습니다. 하는데 저 본인하고 그리고 팀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계 최초 버추얼 K-팝 걸그룹 이터니티입니다. 저희 이터니티는 지난해 3월 I'm Real로 데뷔를 해서 예. 8월엔 노필터 그리고 올해 4월에 파라다이스를 선보이면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K-팝의 새로운 매체다. 가장 활발히 활동을 하는 버추얼 아이돌이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네. 정말 많은 호평 그리고 많은 응원을 또 받고 있으시다고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버추얼 휴먼이라고 하면 여전히 생소한 느낌이 들어서 그 주먹 인사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그 제인의 가수 선배는 아담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1998년에 세상에 없는 사랑으로 데뷔를 한 사이버 가수, 국내 1호 사이버 가수죠. 그렇죠. 네. 당시 앨범이 20만 장이나 팔렸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CF도 몇 개씩 찍을 정도로 대중적인 인기가 되게 엄청나셨는데 예. 유지비 때문에 자취를 감추게 됐어요. 네, 당시 기술은
개발자 5명, 6명이서 2달을 고생을 해야 네. 2, 3분짜리 영상 하나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하고 그 영상을 만드는데 제작 비용이 억 단위가 넘다 보니까 예. 강제로 은퇴를 당하게 되신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하기도 했고 이제 억소리 나는 버추얼 휴먼도 있지만 저와 같이 상용화 버추얼 휴먼도 존재를 하니 예. 로지나 YT, 한유아 등 다양한 버추얼 휴먼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그렇고 외국으로 이렇게 넓혀보면 버추얼 휴먼에 어떤가요? 대해서 좀 뭐 설명을 비슷한 많이 버추얼 해주고 휴먼 있는데. 사례가 외국에도 있습니까? 네, 있어요. 한유아라는 가장 버추얼 유명한 휴먼도 릴 굉장히 유명한 미켈라라고 그 사례 중에 브라질계 하나고요. 미국인인데요. 한유아라고 SNS 304만 검색을 팔로우 해보게 되면요. 자, 지금 나오는 이 영상들 실제로 광고까지 촬영을 했죠. 자, 오피셜 계정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영상에서 나오는 이 휴먼이 버추얼 휴먼으로 실제 없는 그런 가상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버추얼 휴먼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하나 시청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살며시 다가왔지. 예쁜 두 눈엔 향기가 어려 잊을 수가 없었네. 언제나 우리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얘기들을 만들어가요. 외로움이 다가와도 그댄 슬퍼하지마. 답답한 내 맘이 더 아파오잖아. 길을 걷다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댄 나에게 사랑을 건네준 사람.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살며시 다가왔지. 자, 이제 나오네요. 버추얼 휴먼이 한유아입니다. 예쁜 두 눈엔 향기가 어려 잊을 수가 없었네. 좀 더 다른 영상을 한번 봐볼까요? 자, 오피셜 계정을 한번 들어가 보고요. 광고를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봤던 영상이었고, 옥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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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슈. 자, 이 광고 영상에는 실제로 이 캐릭터가 나와서
광고를 촬영을 했는데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사실적으로 나오네요. 자, 한번 볼까요?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 자, 얼굴이 나오는 영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자, 이걸로 한번 볼까요? 이 영상에도 나도 이럴 줄 몰랐어. 사랑에 노래 빠진 사이코. 영상이에요.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도 여긴 나오네요. 자, 이런 식으로 실제 얼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뮤직비디오도 촬영을 하고 이런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고요. I'm walking in good weather. 난 자유로운 바람 즐거워. I keep smiling, keep smiling. 내가 그를 엉뚱한 해프닝에도 신나는 거리 떨림이 baby, baby. 더 즐기고 싶었어. 누구나 짜릿해. 날 느낌이 새롭네. 특별한 건 실제 뮤직비디오와 정말 다른 게 하나도 없죠. 자, 이런 장면들도 뮤직비디오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진짜 같진 않지만 정말 진짜 같은 그 정도 수준까지는 구현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사례를 좀 찾아봤고요. 다시 디지털 휴먼을 검색을 해서 이제 어떻게 가야 하는지나 뭐 이런 내용들, 기술을 활용해서 제작하기가 쉬워졌다는 내용들,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계속 설명드리지만 인간의 모습과 행동 이런 것들을 유사한 형태를 가진 3D 가상 인간을 얘기를 하고 있고, 가상과 현실을 좀 융합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디지털 기기와 어떤 상호작용을 굉장히 많이 하죠. 인스타그램 또는 카카오톡 이런 SNS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고차원으로 진화된 그런 인간의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챗 GPT에다가 디지털 휴먼 개론이라고 검색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 디지털 휴먼 개론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죠. 자, 이 강의 제목 자체가 디지털 휴먼 개론인데, 우리가 영상 봤던 것처럼 과연 이게 뭔가 한번 알아보게 되면 기술과 인간의 협동작용에 관련된 분야, 우리가 지금 뭐 카카오톡, SNS, 인스타그램 얘기를 했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 그리고 인간의 삶이나 어떤 사회, 인간관계에 이렇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론, 디지털 휴먼 개론이 되겠습니다. 이 디지털 휴먼 개론이 우리한테 어떤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심리나 어떤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연구를 하고, 교육이나 이런 건강, 노동, 문화 이런 다양한 분야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디지털 휴먼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측면이 있고요. 바로 영향을 가져오는 측면을 다룬다 라고 써 있는데,
우리에게 더 많은 정보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지만 안 좋은 측면이 있다. 개인정보와 사생활 이런 정보가 위축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자,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협력하는 연구 분야, 이것을 우리가 디지털 휴먼 개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좀 굉장히 딥한 내용이고요.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몇 가지 더 질문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디지털 휴먼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는 이 디지털 기술이 이미 존재했던 시기부터 성장한 세대를 얘기한다. 요거는 이제 뭐 MZ세대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얘기하는 디지털 휴먼은 우리가 얘기하는 가상 휴먼이 아닌 것 같고요. 디지털 기기와 함께 살았던 실제 인간, 그런 세대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해와 학습을 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이런 세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더 훨씬 넓은 범위의 어떤 디지털 휴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재밌는 질문을 하나 던져봤는데, 에스파 가상 멤버도 디지털 휴먼인가 라고 질문했는데 가상 구조로 질문되어 있네요. 자, 대답은 잘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상 구성원들은 디지털 휴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에스파는 한국 걸그룹 가상세계에서 에스파 버추얼을 통해 활동하는 가상 구성체들과 현실 세계에서 활동하는 실제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낸 가상 캐릭터들이 함께 활동을 하고 이런 콘텐츠나 음악 활동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사회 매체가 소요되고 결합작용. 자, 우리가 실제로 이 콘텐츠를 소비하고 그 멤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심지어 그 세계관을 좋아하고, 자, 이런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형태로 구현한 그들의 존재는 현실 세계와 협력 작용을 경험하게 한다. 이런 요소가 작용이 됐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을 통한 디지털 휴먼, 버추얼 휴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휴먼의 일종으로 간주가 되고, 이런 가상 구성원들이 음악 산업이나 어떤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새로운 형태의 활동을 경험하게 하는 이런 시대적인 연결,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유튜브 영상 중에 에스파라는 걸그룹의 그 버추얼 휴먼 캐릭터가 나온 것들을 한번 영상 한번 보고 갈게요. 결국 내 문을 열어 그 빛은 내게 fire too hot too hot 자,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펼칠 story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열고 화질을 조금 높여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결국 내 문을 열어 그 빛은 내게 fire too hot too hot 난 궁금해 미치겠어 이 다음에 펼칠 story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열고 자,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네요. 자, 쇼츠 같은 경우도 걸그룹 에스파의 메타버스인 광야의 조력자 나이비스가 에스파의 품을 떠나 가수로 데뷔한다고 합니다. 이성수 SM 대표이사는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에스파의 뮤직비디오에 컴퓨터 그래픽 그림으로만 등장했던 나이비스를 AI 아티스트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성수 이렇게 대표이사는 콘텐츠를 확장하는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고요. 움직임, 새롭게 창조한 목소리, 실시간 소통까지 관련 기술을 총동원해 탄생시키는 아티스트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성우 12명의 목소리를 분석해 나이비스 목소리를 만들어 색다른 음색을 선보일 거라고 했는데요. 최근 가상인간이 가수로 속속 데뷔하는 가운데 나이비스는 에스파의 조력자 역할에 그쳤는데요. 이번에는 정식으로 가수 데뷔를 한다고 하니 참 기대되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콘텐츠의 영역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실제로 뭐 데뷔를 하는 가수들, 유튜버들, 자, 이런 식으로 많이 이 버추얼 휴먼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같이 봤던 이 쇼츠의 영상 내용에서는 이 에스파의 그 조력자로 활동하던 버추얼 휴먼이 실제로 이제 데뷔를 할 예정이다. 그래서 성우 12명의 목소리를 섞어서 12명이었죠? 네, 여러 명의 목소리를 섞어서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AI 아이돌에 대한 쇼츠들도 난 있네요. 궁금해 미치겠어 이 다음에 펼칠 스토리 사랑. 자, 이런 경우처럼 요즘은 이 AI 아이돌들이 좀 이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런 뉴스에 나온 내용처럼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바타 악용해도 처벌이 어렵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개인 정보나 이런 부분들, 네. 잠시만요. 어디 써 있었죠? 네, 이런 디지털 기술은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축소, 약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도 그런 사례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1년 전 마마 영상. 난좀 savage 너의 지상력을 막아 흐트러 놔 빼놔 하지만 여긴 바로 광야 너의 시공간은 내 뜻대로 make it break it I'm a savage 날 부셔내줄게 I'm a savage 널 짓밟아줄게 Give me now give me now 지금 나를 잡아 안에 난 캐릭터가 등장을 했죠. Give me now 이제 내가 너를 잡아 now I'm a savage Give me now give me now 너의 말이 보여 네 약점 like a rhythm Give me now give me now My eyes think 그 방에 말고 꺼져 savage 그거 봐 자, 우리가 이 영상까지 봤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컨텐츠로 활용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는 잘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기존에 버추얼 휴먼이라고도 하고 디지털 휴먼이라고도 하는 이 두 개의 어떤 그 개념적인 차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런 기술들이 발달을 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정의를 해낼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버추얼 휴먼과 디지털 휴먼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한번 챗 GPT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약간 개념적인 어떤 차이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버추얼 휴먼은 가상으로 구현된 인간 또는 인간과 외형적인 존재를 의미를 한다고 하니까 가상으로 구현된 인간이거나 아니면 어떤 인간의 외형적인 존재까지도 이렇게 버추얼 휴먼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가상세계나 어떤 가상현실
에서 이런 에너지나 효과, 어떤 표현이 되는 인공적인 캐릭터를 포괄하고 있고요. 지금 보여드린 것들은 다 버추얼 휴먼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주로 컴퓨터 그래픽, 3D 게임, 애니메이션, 제가 설명했던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만들어지고 가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이런 캐릭터들을 구성하는 것이 강조됩니다. 게임 캐릭터로 게임에서 플레이어와 결합 또는 가상세계에서 가상 이벤트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 우리가 얘기하는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디지털 휴먼은 한번 보겠습니다. 반면 디지털 휴먼은 디지털 기술과 인간의 결합, 작용에 관한 개념으로 조금 더 활성화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 디지털 휴먼이라는 것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정보를 검색하고 공유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통신하고 연구하는 이런 수행 활동을 하는 모든 인간을 포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휴먼은 현실 세계의 인간과 다르게 이런 협동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간과 비인간 어떤 것들을 다 포함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 요약을 보게 되면 버추얼 휴먼은 가상 형태로 구성된 인간과 어떤 비슷한 존재를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디지털 휴먼은 디지털 기술과 연계작용을 하는 모든 인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대답을 해주고 있고요. 자, 여기서 디지털 휴먼 개론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디지털 휴먼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한번 물어봤었죠. 여기서 조금 더 넓은 개념을 설명해줬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디지털 휴먼에 대한 종류, 이 혁신 세대, 기술이 이미 존재했던 시기부터 성장한 세대, 디지털 수입, 이미 존재가 시작한 이후에 기기를 복제한 세대를 가리키고요. 초기 디지털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이 필요했던 세대, 그래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와 학습하는데 노력해야 되는 세대, 우리 엄마 아빠 세대, 4050 세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디지털 숫자 세대로 또 나누고 있는데, 여기는 기술이 많이 보급되고 일상적으로 활용되는 이런 세대를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이런 세대의 친구들은 말보다 이 동영상 플레이 버튼, 유튜브 동영상 플레이 버튼을 먼저 배운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말을 하는 것보다 동영상 재생 멈춤 기능을 먼저 배우는 세대,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숫자 세대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죠. 디지털 휴먼은 디지털 기술과 바로 연결작용을 하는 모든 인간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개념이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정보를 검색하고 공유하고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서 소통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과 인간의 활용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다양한 형태로 바뀔 수 있다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컨텐츠로 활용했던 전년도 마마 무대에 나온 이 에스파의 버추얼 캐릭터가 실제로 이제 그 소속사에서 캐릭터를 만들어서 데뷔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도 이런 컨텐츠의 전환, 다양한 형태로의 전환에 해당되는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래서 디지털 휴먼에 대한 연구는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디지털 휴먼의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디지털 휴먼에 대한 연구를 생물학, 그리고 컴퓨터 공학, 인터랙션 디자인, 인간 컴퓨터의 결합,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자, 주요 주제 몇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디지털 기술과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하는 주제가 하나가 있고요. 이 분야는 디지털 기술이 사회 문화에 미치는 어떤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디지털 거버넌스, 디지털 금융, 디지털 외부적, 연속적 어떤 활동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라고 하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의 사례를 보게 되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방법도 우리가 굉장히 다양해졌죠. 삐삐 세대에서 문자, 카톡, DM, 아니면 영상통화, 페이스타임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그런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댓글,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겠네요. 자, 익명성을 가지고 댓글을 다는 그런 행동들도 사실은 이 커뮤니케이션에 해당을 하고, 그런 것들로 실제로 악플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자주 접하고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디지털 기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그런 연구 분야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디지털 거버넌스 같은 경우도 특정 어떤 집단, 예를 들면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런 특정 어떤 집단 형식으로 묶이면서 거기서 새로 형성되는 어떤 지배구조들이나 이런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부분들, 이 부분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인간의 디지털 경험과 행동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인간의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경험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 비슷한 주제가 되겠네요. 여기는 온라인 동작, 사용되는 소셜미디어, 디지털 건강. 우리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 SOS나 이런 기능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손목 체온 온도까지 잴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경험과 행동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네요. 다 비슷한 주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인터랙션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를 사용하자,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이런 사용자에 대한 연구를 얘기를 하는 거네요. 자, 인간의 컴퓨터의 에너지 활성화, 인간과 컴퓨터의 에너지 활성화, 인공지능과의 에너지 활용, 이런 주제들이라고 하고 있고, 자, 디지털 아이덴티티와 개인정보 보호, 이 부분 좀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그 디지털 휴먼에 대한 연구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저는 특히 이런 분야가 조금 더 사이버 보안이나 어떤 이런 디지털 소셜미디어의 어떤 그 데이터 관리,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딥하게 연구가, 아니면 빠르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약간 요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피싱 사기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개인정보 보호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빨리 개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인간과 인공지능의 에너지 활용에 대한 내용으로 인간, 로봇, AI 도구와의 협업, 지금 제가 이 챗 GPT를 활용을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들도 이 부분에 포함이 되겠죠. 자, 이런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AI가 단순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공대생들의 문제, 자, 이런 문제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로만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좀 더 복잡하고 디테일하게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이어도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사용자 경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문과적인 소양도 필요하겠고, 그런 사람에 대한 이해, 어떤 심리학적인 분야, 뇌과학 분야 이런 게 다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야를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이런 어떤 도덕적인 개념과 사회적인 윤리 개념 이런 것들을 좀 중점을 두고
어떤 편향성을 가지지 않는 그런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기술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반 소비하시는 그런 사용자들도 약간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서 조금 더 재밌게 컨텐츠를 즐겨주시고 활용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게임에서만 하더라도 이제 뭐 욕설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피싱 사기 같은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어떤 유명인의 어떤 계정 이런 것들에 댓글 다는 그런 행위조차 사용자들조차도 조금 더 어떤 이런 기본적인 윤리 개념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이제 같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이런 컨텐츠를 소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디지털 휴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과 흡사합니다. 자, 디지털 휴먼은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는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이민자로 두 개의 어떤 것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연구와 수입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데요. 자, 디지털 네이티브는 디지털 기술이 이미 존재했던 시기에 성장한 세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 거에 조금 더 구체화된 질문입니다. 자,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에 일찍이 디지털 정보를 사용하고 공유하는데 어떤 그런 게 일반적인 세대, 그리고 그 세대는 1980년대부터 80년대 업부터니까 80년대 후반이겠죠. 네,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세대로 분류하고, 이 세대는 사회 미디어와 스마트폰, 온라인, 그런 쇼핑몰, 이런 디지털 기술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네, 편리하게 적응하는 그런 세대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지털, 보통 이민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디지털 기술이 이미 존재하기 시작한 이후에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를 복제한 세대, 그때 학습한 세대를 얘기를 하고요. 초기 디지털 기술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이 필요했고,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AI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AI가 이미 발달이 된 상태에서 태어난 세대, 우리는 그렇지는 않고요. AI와 어떤 그런 뭐 버추얼, 3D, 가상 공간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배웠어야 하는 세대, 우리가 지금 편하게 사용하는 것들을 이전에 배웠어야 하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에 이런 기술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이 많이 필요했던 세대라고 할 수 있겠고, 이해와 학습을 하는데 노력을 했던 세대, 그래서 1980년대 이전에 태어난 세대로 분류를 하면, 이 세대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조금 더 약간 늦고 좀 어렵게 따라오고 약간 이런 경향들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지금 나이로는 한 4050 세대부터를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4050 세대를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이제 세대적인 분리를 하는 이유가 어떤 행동 패턴의 차이, 그리고 이런 디지털 휴먼의 어떤 개론,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생활 양식을 띠는지,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구분을 할 때, 이렇게 세대를 어느 정도 나눠서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면 뭐 그런 어떤 연구를 하는데 조금 더 세분화하고 디테일하게 우리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디지털 기술에 대한 어떤 개인이나 이런 그 각각의 어떤 객체의 사람의 어떤 경험 그리고 학습 능력은 사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저처럼 이제 2030 세대에 속하는 세대들도 컴퓨터를 잘 못하거나
심지어는 어떤 그 SNS를 못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는 앞으로 지금 여기 디지털 이민자라고 얘기를 했던 요 세대처럼 앞으로는 이제 AI 그리고 어떤 버추얼 캐릭터나 어떤 그런 콘텐츠 그리고 가상 공간, 메타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거쳐가고 배워가는 그런 세대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떤 이런 디지털 기술 이런 분야에 조금 더 관심과 어떤 이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디지털 휴먼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버추얼 휴먼과는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어떤 연구들을 주제로 하고 있는지 보통 이제 사람에 대한 연구 주제가 많았죠. 디지털 휴먼 개론이기 때문에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자 이런 강의 내용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보다는 자 이런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보고 이런 것이 버추얼 휴먼이다 이런 것이 디지털 휴먼이다 상호작용을 하는 세대는 디지털 휴먼이고 우리가 실제로 접했던 가상 캐릭터들은 조금 더 버추얼 휴먼에 가깝다 그러나 약간의 의미적인 부분만 조금 다르다 라는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디지털 휴먼 개론에 대해서 배워봤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PCD2 메시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PCD 오브젝트 모델링 강의들을 바탕으로 다음 수업을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